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JK 패션 빌딩 최상층에서는 화려한 패션쇼가 한창이었다. 수백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 기업가 강준혁은 자신의 새로운 컬렉션 론칭 행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끊임없이 입구 쪽을 향했고 완벽해 보이는 미소 뒤에는 불안감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었다. 준혁 씨, 민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나요? 행사 총괄 매니저인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비행기가 연착됐다고 했어요. 곧 도착할 거예요. 준혁의 대답은 차가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지됐다. 박민서는 JK 패션의 수석 모델이자 준혁의 약혼녀였다. 이번 컬렉션의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준혁은 휴대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서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12시간 전 도쿄에서의 광고 촬영이 끝났다는 내용이었다. 갑자기 행사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방향을 향했고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민서가 아닌 스마트폰을 들고 수군거리는 기자들이었다. 강 회장님,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한 연예 매체의 속보가 떠 있었다. JK 패션 박민서, 도쿄가 아닌 오키나와에서 포착, 전 연인 김태우와 호화 요트에서. 준혁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에는 분명 민서였다. 화려한 비키니 차림으로 유명 배우 김태우와 함께 있는 모습이 선명했다. 배경은 푸른 바다와 호화로운 요트였다. 도쿄의 광고 촬영장이 아닌 오키나와의 휴양지였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마침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컬렉션의 피날레를 장식할 모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흐트러진 헤어스타일, 구겨진 원피스, 그리고 불안정한 걸음걸이. 쪼빠! 미안해요, 비행기가 너무 늦어져서. 민서가 준혁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숨결에서는 샴페인 향이 강하게 났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휴대폰을 민서의 눈앞에 내밀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요트 사진이 떠 있었다. 민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기서 그런 대화는 하지 맙시다. 준혁이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행사장의 모든 이목이 그들에게 쏠려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다. 왜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야기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오빠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모든 걸 통제하려고만 하고 진짜 내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죠. 오빠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기나 해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얼음장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그의 완벽한 인생에 처음으로 큰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열린 패션 어워즈. 준혁은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상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표정은 변함없이 차가웠다. 지난달의 스캔들은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 비즈니스 실적은 오히려 상승했다. 대중들은 이별의 아픔을 겪는 차가운 재벌의 이미지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다음은 올해의 라이징 스타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준혁의 시선이 무대로 향했다. 수상자는 다름 아닌 김태우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민서가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공식적인 연인 사이였다. 먼저 저를 믿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우의 수상 소감이 이어졌다. 특히 저의 뮤즈가 되어준 민서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준혁의 귀에는 그 말이 꼬집는 듯한 조롱으로 들렸다. 민서는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열린 애프터 파티. 준혁은 배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이에요, 오빠. 민서였다. 그녀의 눈빛은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축하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준혁이 차갑게
대답했다의 태우는 적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요. 오빠처럼 모든 걸 돈과 계약으로만 보지 않죠. 그래? 근데 넌 지금 내가 만들어준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네. 민서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는 JK 패션의 최신 컬렉션이었다. 아직도 오빠는 변한 게 없네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준혁이 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내기할까? 민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30일 안에 아무나 골라서 당신만큼 세련되고 품위 있는 숙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지.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도 하겠어. 농담하시는 거죠? 내가 성공하면 너는 우리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포기해. 실패하면 내가 회사 지분 30%를 너한테 넘기지.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몇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오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진정한 품위는 타고나는 거라고요. 그럼 걱정할 게 뭐 있어? 내기를 받아들이면 돼.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받아들이죠. 어차피 오빠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이번에도 실패할 게 뻔해요. 계약서는 내일 보내줄게.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는 민서가 상상도 못할 만한 특별한 누군가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변신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성장이 될 것이다. 이른 아침 강남의 번화가, 준혁은 자신의 벤츠를 천천히 운전하며 거리를 살펴보고 있었다. 3일째 계속된 찾기였다. 그는 민서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면서도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을 찾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이사회 회의가 있습니다. 비서가 전화로 상기시켰다. 30분만 더. 준혁은 간단히 대답했다. 그때였다. 작은 꽃집 앞에서 한 젊은 여성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꽃을 다루는 그녀의 손길에는 특별한 우아함이 있었다. 진한 커피색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이고 꽃을 정리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준혁은 차를 세우고 잠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꽃을 정리하면서도 가끔 지나가는 노인들에게 미소를 지어주었고 길 잃은 강아지에게 물을 주기도 했다. 그의 직감이 솔직했다. 바로 저 여자다. 차에서 내린 준혁은 꽃집으로 향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옷은 생각보다 더 낡았고 신발도 닳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당당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친절했다밤 장미 한 다발 부탁합니다. 어떤 색으로 해드릴까요? 당신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하죠.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여러 색의 장미를 골라내기 시작했다. 붉은색, 분홍색, 흰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사랑하는 분께 드리는 거라면 이렇게 여러 색을 섞는 게 좋아요. 한 가지 색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을 담을 수 있거든요. 준혁은 놀랐다. 그녀의 말에는 깊이가 있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하늘이에요. 하늘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하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준혁은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다. JK 패션의 강준혁입니다. 하늘의 눈이 커졌다. 그 회사 이름은 너무나 유명했다. 무슨 일로?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나면 믿기 힘들 수도 있지만 진지한 제안입니다. 그때 꽃집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이 나왔다. 하늘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렴. 다음 알바생이 왔어. 하늘은 잠시 망설였다. 준혁이 말했다.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30분만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위협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늘은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챙겼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준혁은 꽃집 주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하늘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카페로 향하는 동안 준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늘의 걸음걸이에는 자연스러운 품위가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어떤 연습도 없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어떻게 빛나게 만들 것인지였다.
카페에 들어선 하늘은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이런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장소는 처음이었다. 준혁은 창가 자리를 선택했고 그녀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다. 편하게 마시고 싶은 걸로 주문하세요. 하늘은 메뉴판을 보다가 놀라 눈을 깜빡였다.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그녀의 시급과 맞먹었다. 저는 물로 괜찮습니다. 준혁은 웨이터를 불러 주문했다. 시그니처 라떼 2잔과 티라미수 케이크 하나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하늘은 우아 한 잔에 담긴 라떼를 조심스럽게 마셨다. 준혁은 그녀의 모습을 관찰했다. 비록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와 움직임에는 타고난 우아함이 있었다. 하늘 씨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늘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실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꽃집 알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면서 겨우 생활하고 있어요. 밤에는 공원 벤치에서 자기도 하고 노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늘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사람 앞에서는 숨기고 싶지 않았다. 3개월 전까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파산하고 저축해둔 돈도 다 써버렸어요. 지금은 새 직장을 구하면서 꽃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준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하늘의 눈빛에는 절망감이 아닌 희망이 있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준혁이 천천히 말을 꺼냈다. 30일 동안 저와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하늘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하늘 씨에게 30일 동안 새로운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예절, 패션, 문화, 모든 것을 배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준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저와 결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늘은 라떼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네? 결혼이요? 네. 물론 계약 결혼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늘 씨에게도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왜 하필 저를? 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이기적인 계획을 모두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하늘 씨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봤어요. 시리엔되지 않은 진주 같은, 그리고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고요. 하늘은 침묵했다. 이 제안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이미 충분히 힘들었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내일까지만요.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준혁은 명함을 한 장 더 내밀었다. 오늘 밤에는 이 호텔의 스위트룸을 이용하세요. 제 이름으로 예약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결정하신 후에 연락 주세요. 하늘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동화 같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동화에도 항상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다. 하늘은 호텔 스위트룸의 커다란 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서 있었다.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었다. 욕실에서 막 샤워를 마친 그녀는 푹신한 가운을 입고 침대에 앉았다. 준혁이 건넨 명함을 다시 한번 꺼내 보았다. 그의 제안은 분명 위험한 것이었다. 30일 동안 낯선 남자와 살면서 교육을 받고 그 후에는 결혼까지 한다니.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 하늘은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호텔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장단점을 적어보기로 했다. 장점, 안정된 주거 환경,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경제적 안정 단점, 낯선 남자와의 계약 결혼,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불확실한 미래. 그의 진짜 의도를 모른 밤새 고민한 끝에 아침이 밝았다. 하늘은 결심했다. 최악의 경우라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강준혁 회장님 번호로 연결해 주세요. 몇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 씨, 생각해봤어요.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1시간 후에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짐은 따로 챙기실 게 없으시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필요한 건 모두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하늘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아 보였다. 정확히 1시간 후 호텔 로비로 내려간 하늘을 검은색 리무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가 공손히 문을 열어주었다. 이하늘님, 준혁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에 오르자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이 느껴졌다. 하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낡은 옷과 가방을 바라보았다. 이것들은 곧 과거가 될 것이다. 리무진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다. 준혁의 펜트하우스가 있는 곳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바뀌어갈수록 하늘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마침내 차가 멈추었다. 하늘이 내린 곳은 60층짜리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앞이었다. 로비에서 준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잘 오셨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하늘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인 동시에 기대이기도 했다.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하늘은 숨을 멈췄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형이 압도적이었다. 270도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준혁이 안내했다. 거실을 지나 긴 복도를 따라가자 커다란 방이 나왔다. 문을 열자 하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방 안은 마치 고급 부티크처럼 꾸며져 있었다. 앞으로 30일 동안 하늘 씨가 사용하실 옷들입니다. 제가 미리 준비해뒀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옷장에는 드레스에서부터 캐주얼한 의상까지 모든 종류의 옷이 걸려 있었다. 모두 JK 패션의 최신 컬렉션이었다. 이건 너무 과한데요. 과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하늘 씨는 JK 패션의 얼굴이 될 사람이니까요. 준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스케줄표를 집어들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늘 씨를 가르칠 거예요. 스케줄표를 보니 빽빽했다. 오전, 예절 걸음걸이 자세 교정, 오후, 패션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저녁 대화법, 문화예술, 와인, 시음. 너무 빡빡하지 않나요? 3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아요. 하늘 씨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해요. 그때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우아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공중을 떠다니는 것 같았다. 이분은 김서윤 선생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매너 강사이자 워킹 전문가세요. 오늘부터 하늘 씨의 기본 교육을 맡아주실 거예요. 반갑습니다, 하늘 씨. 서윤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위엄이 있었다. 준혁이 말했다. 저는 이만 회사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뵐게요. 그가 나가자 서윤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그 허리 펴세요. 그리고 턱은 살짝만 들어주세요. 헛째 하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의 변신이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네, 선생님. 준비됐어요. 서윤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하늘의 눈빛에서 강한 의지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경험상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외모가 아닌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다. 하늘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변화를 확인했다. 걸음걸이는 우아해졌고 자세는 똑바로 펴졌다. 피부는 전문적인 관리로 광채가 났고 손톱도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아침 식사 시간에 준혁이 말했다. 무슨 일인가요? 저녁에 작은 파티가 있어요. 하늘 씨의 첫 공식 석상이 될 거예요. 하늘의 손에 든 포크가 떨어질 뻔했다. 벌써요? 제가 준비가 됐을까요? 서윤 선생님 말씀으로는 충분히 준비됐다고 하시던데요. 사실 하늘의 발전 속도는 놀라웠다. 서윤도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감탄했다. 그녀에게는 타고난 우아함이 있었고 배우려는 의지도 강했다. 오늘 파티에는 몇 명 정도, 50명 정도, 준혁이 웃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제 회사 임원들과 거래처 사람들이에요. 하늘은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오후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다. 최고급 드레스를 입히고
헤어와 메이크업도 완벽하게 했다. 이제 거울을 보세요. 스타일리스트가 말했다. 하늘은 천천히 눈을 떴다. 거울 속에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진한 네이비 색상의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한 실루엣을 완벽하게 살렸고 자연스럽게 업스타일로 묶은 머리는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이게 정말 저인가요? 준혁이 갑자기 등장했다. 그는 하늘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네요. 하늘은 볼이 붉어졌다. 준혁의 진심 어린 칭찬에 가슴이 떨렸다. 저녁 9시 파티가 시작됐다. 하늘은 준혁의 팔짱을 끼고 입장했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됐다. 저기 준혁 씨, 다들 절 보고 있어요. 당연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니까요. 하늘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서윤 선생님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긴장되더라도 미소를 잃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강 회장님, 이 아름다운 레이디는 누구신가요? 중년의 신사가 다가와 물었다. 제 특별한 친구입니다. 이하늘 씨예요. 하늘은 배운 대로 우아하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럽고 당당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늘은 자신감을 얻었다. 와인잔을 우아하게 들고 게스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예술에 대한 화제가 나왔을 때는 최근 배운 지식을 활용해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준혁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승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한 손님이 준혁에게 속삭였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디서 저런 보석을 찾으셨어요? 준혁은 미소만 지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하늘은 단순한 보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자신만의 빛을 가진 특별한 존재였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전날 파티에 흥분된 기분에 젖어 있었다. 아침 요가를 마치고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준혁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하늘 씨, 민서가 집으로 오고 있어요. 네? 박민서 씨가요? 네. 아마 어제 파티 소식을 들었나 봐요. 제가 지금 가고 있지만 그녀가 먼저 도착할 것 같아요. 하늘의 손이 떨렸다. 박민서, 준혁의 전 약혼녀이자 이 모든 상황의 시작점인 그녀를 마주해야 한다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당황하지 마세요. 하늘 씨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대응하세요. 통화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초인종이 울렸다. 하늘은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다. 박민서였다. 그녀는 최신 유행의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안녕하세요, 박민서 씨. 하늘이 침착하게 인사했다. 민서는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래서 당신이 준혁 오빠의 새로운 장난감이군요? 장난감이란요? 저는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시겠어요? 하늘의 침착한 대응에 민서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보았다. 꽤 빠르네요. 벌써 이런 곳에 살고 저런 옷을 입고 준혁 오빠가 많이 투자했나 보네요. 민서 씨,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경고하러 왔어요. 준혁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는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해요. 당신도 곧 질식할 거예요. 하늘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가 보는 준혁 씨는 달라요. 그는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존중해 주었어요. 통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 주었죠. 민서가 비웃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알고 있나요? 당신이 단순한 내기의 대상이라는 걸? 하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내기요? 몰랐나 보네요. 민서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준혁 오빠가 저와 내기를 했어요. 30일 안에 당신 같은 사람을 숙녀로 만들어서 결혼까지 한다고요. 그게 성공하면 제가 회사 계약을 포기하는 거고 실패하면 그가 회사 지분을 저에게 넘기는. 그만하세요. 준혁의 목소리였다. 그가 언제 도착했는지 현관에 서 있었다. 민서가 돌아섰다. 오빠, 와줬네요. 제가 방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준혁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민서 나가줘. 핍, 왜요? 이제 시작인데, 혹시 이 여자가 진짜로 당신을 좋아하게 될까봐 걱정되나요? 민서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우아한 걸음걸이로 현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아, 참고로 20일 남았네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늘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 씨,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사실인가요? 내기, 정말 내기였나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늘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준혁은 그녀 앞에 서 있었다. 설명할 기회를 주시겠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뭘 잘못 이해한 건가요? 저는 정말 이 기회가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저 내기의 도구였던 거군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준혁이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무엇이 달라졌다는 거죠? 제가 예상보다 잘 적응해서요? 아니면 내기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서요?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하늘 씨를 만난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민서에 대한 복수심이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요? 하늘 씨의 순수함, 강인함, 그리고 타고난 품위, 그건 내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하늘 씨라는 사람 자체에 매료되기 시작했죠. 하늘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쓴 웃음이었다. 그 말씀 박민서 씨에게도 하셨나요? 그녀도 처음에는 매료되었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통제하려 들었다고 하던데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민서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저는 그저 당신의 실험 대상 아닌가요? 가난하고 불쌍한 여자를 데려와서 화려하게 변신시키는, 그래서 모두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저를 데려왔는지, 왜 이렇게 빨리 파티에 데리고 나갔는지, 모두 내기의 일부였던 거네요. 하늘 씨,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뭘 더 들어야 하나요? 저는 바보였어요. 이런 동화 같은 일이 제게 일어날 리가 없었는데 착각했네요. 하늘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일 아침에는 제가 없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옷이나 보석은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건 다 당신의 투자였잖아요. 하늘 씨, 하지만 문은 이미 닫혔다. 준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예상했어야 했다. 하늘은 단순한 실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된 감정을 가진 한 인간이었다.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하늘의 말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물 어린 눈빛, 실망감이 가득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그를 괴롭혔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내기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은 것일까? 아침이 밝았다. 준혁은 거실에서 하늘의 방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그가 직접 문을 두드렸다. 하늘 씨, 대답이 없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빈 방이 그를 맞이했다. 침대 위에는 그동안 입었던 옷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화장대 위의 보석들도 제자리에 있었다. 하늘은 자신이 처음 입고 있던 낡은 옷차림 그대로 떠났다.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방 안에는 하늘의 은은한 향기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하늘의 번호를 눌렀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다. 회장님, 문 밖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전 회의 시간입니다. 취소해. 하지만 중요한 옷 전부 다 취소하라고. 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하늘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그때 그의 눈에 작은 메모가 들어왔다.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종이였다. 준혁 씨께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그것이 내기의 일부였다 해도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비밀은 지킬 테니까요. 하늘 준혁은 즉시 차를 몰았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꽃집이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알바생이 일하고 있었다. 하늘 씨요? 오늘 아침에 잠깐 들렀다가 갔어요.
일주일치 월급만 받고 준혁은 다음으로 하늘이 일했던 편의점을 찾았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미 다녀갔고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하늘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준혁은 한강공원에 차를 세웠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다. 왜 이렇게까지 하늘을 찾으려 하는 걸까? 단순히 내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강물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다. 이제는 내기고 자존심이고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는 그저 하늘이 보고 싶었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가, 꽃을 다루던 우아한 손길이, 세상을 바라보는 맑은 눈빛이 그리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서였다. 오빠, 들었어요. 그 여자가 도망갔다면서요. 역시 그런 사람은... 민서. 준혁이 차갑게 끊었다. 이제 그만해. 네? 내기는 없던 걸로 하자. 네가 이겼어. 원하는 대로 해. 갑자기 무슨... 준혁은 전화를 끊었다. 그의 마음은 이제 명확했다. 하늘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을 전해야 했다. 그때 멀리서 꽃다발을 들고 걸어가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준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차에서 뛰어나왔다. 한강공원의 석양빛 아래 하늘은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고급 드레스를 입고 있지 않았지만 그 걸음걸이만큼은 여전히 우아했다.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하늘씨.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하늘의 발걸음이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뭐 하시나요? 준혁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하늘은 천천히 돌아섰다. 꽃을 배달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제 일이니까요. 준혁은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당당했답니다. 하늘씨, 제발 돌아와 주세요. 무슨 왜죠? 내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인가요? 내기 같은 건 이제 상관없어요. 제가 민서에게 이미 포기했다고 말했어요. 하늘의 눈이 커졌다. 왜요? 당신이 떠난 후에야 깨달았어요. 이건 더 이상 내기가 아니라는 걸. 바람이 불어왔다. 하늘의 머리카락이 나풀거렸다. 준혁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정리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참았다. 며칠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하늘이 말했다. 준혁 씨가 제게 준 것들, 그건 분명 값진 것들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뜻이죠? 저는 꽃집 알바생이었을 때도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고급스러운 옷을 입히고 예절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준혁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오히려 제가 깨달은 건 제 안에 이미 그런 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걸 몰랐을 뿐, 그리고 그걸 알게 해준 건 준혁 씨였어요. 하늘 씨. 하지만 지금은 제 길을 가고 싶어요.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나 내기의 도구가 아닌 제 자신으로서. 그때였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은 순식간에 거세져 갔다. 이쪽으로 와요. 준혁이 하늘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들은 근처의 작은 카페로 달려들어갔다. 비에 젖은 채로 카페에 들어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만큼은 내기도 상처도 모두 잊은 채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하늘이 카운터로 향했다. 전 따뜻한 라떼로 할게요. 준혁이 지갑을 꺼냈지만 하늘이 그의 손을 막았다. 제가 살게요. 이제는 제 돈으로 커피 한 잔쯤은 살 수 있거든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카페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후원자와 피후원자가 아닌 그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하늘 씨,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준혁이 입을 열었다. 하늘은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솔직함이 담겨 있었다. 비가 그치고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하늘과 준혁은 카페를 나왔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아버지의 기대, 회사의 압박, 그래서 민서와의 관계도 어쩌면 제가 만들어낸 완벽한 그림의 일부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 씨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걸. 사랑이요? 하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준혁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사랑이요. 하늘 씨가 떠난 후에야 확실히 알게 됐어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됐다는 걸. 밤거리를 걸으며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늘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실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게 됐어요. 어떤 삶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받은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요. 준혁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그럼 같이 하면 어떨까요, 식스네? JK 패션에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예요.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하늘 씨가 총괄 책임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늘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가능할까요? 하늘 씨라면 가능해요. 당신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준혁이 하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에는 내기도 약속도 아닌 그저 우리 둘의 진심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어야 해요.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제가 꽃집 알바생이었을 때처럼요. 준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제가 당신을 사랑하게 된 이유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어깨가 살짝 맞닿을 만큼 가까이에서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계획이나 내기가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정이었다. JK 패션 본사 회의실. 하늘은 긴장된 마음으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그녀가 준비한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를 이사회에 발표하는 날이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준혁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이사님들이 동의해 주실까요? 프로젝트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하늘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잠시 후 회의실이 이사들로 가득 찼다. 하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하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패션 산업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기술을 교육하고 실제 취업으로 연결시킬 것입니다. 디자인, 패턴 메이킹, 품질 관리,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예정입니다. 이사들은 처음에는 무관심해 보였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더불어 이들이 만든 제품을 JK 패션의 특별 라인으로 출시하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세컨드 찬스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요. 이는 우리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이 이어졌다. 하늘은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다. 그녀의 답변에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요? 한 이사가 물었다. 초기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준혁이 갑자기 말했다.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저도 제 개인 지분의 일부를 투자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은 김재훈 부회장이었다. 이 젊은 친구의 열정이 마음에 듭니다. 마침내 표결이 이루어졌다. 결과는 찬성 다수, 프로젝트는 승인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후 하늘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다. 성공했어요. 준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같이 하면 됩니다. 하늘은 미소를 지었다. 네, 우리가 함께라면. 그때 문이 열리며 김서윤이 들어왔다. 축하해요, 하늘씨. 제가 첫 번째 강사로 지원하고 싶은데요. 하늘의 눈이 커졌다. 서윤 선생님, 이제는 동료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제가 가진 지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은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 달 전 그 우연한 만남이었다. 프로젝트가 승인된 지 일주일 후
하늘은 새로 마련된 교육센터의 내부 공사를 살피고 있었다. 강남의 한 건물 2층 전체를 임대해 교육장과 작업실을 만들 예정이었다. 여기는 재봉실로 하면 좋겠어요. 자연광이 잘 들어와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역시 대단하네요. 하늘이 돌아보니 박민서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적대적인 표정이 아닌 복잡한 감정이 담긴 얼굴이었다. 박민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민서는 한동안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모델이었어요. 준혁 오빠를 만나고 점점 변해갔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모든 걸 통제하려는 습관, 그게 결국 우리를 망가뜨렸어요. 하늘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지원. 하지만 하늘 씨는 달랐어요.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만의 방식으로 준혁 오빠를 변화시켰죠. 저는 그저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그리고 민서가 잠시 망설였다. 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전 하늘의 눈이 커졌다. 네, 제가 가진 경험과 인맥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패션쇼 모델 트레이닝이라든지 워킹 클래스라든지. 하지만 왜? 어쩌면 저도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쌓아온 벽을 허물고 싶어요.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무엇인가요? 이곳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과거의 지위나 경험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료가 되어야 해요.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때 준혁이 카페에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괜찮아요. 하늘이 말했다. 민서 씨가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테이블로 다가왔다. 다행이네요. 사실 민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세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동료예요. 하늘이 확실하게 말했다. 그리고 어쩌면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교육센터 문이 처음으로 열린 날이었다. 하늘은 아침 일찍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고 수십 명의 교육생들이 올 예정이었다. 모든 게 준비됐나요? 서윤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물었다. 네, 교재도 준비했고 작업실도 정리했어요. 그때 민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에 화려한 모습이 아닌 단정한 차림이었다. 긴장되네요. 민서가 말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고 하늘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처음이에요. 함께 배워가면 돼요. 8시가 되자 교육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다. 청년부터 중년까지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다. 환영합니다. 하늘이 앞에 나섰다. 저는 이하늘입니다.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의 책임자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교육생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저도 얼마 전까지는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막막하고 불안한 미래 앞에서 방황하고 있었죠.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통해 저는 변화할 수 있었어요. 교육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제가 그 기회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도우며 새로운 꿈을 만들어갈 거예요. 첫 수업은 서윤의 기본 예절 교육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더 이상 완벽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자연스러운 품위를 찾아가는 방식이었다. 오후에는 민서가 워킹 클래스를 진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었다. 자신감은 외모나 걸음걸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신감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교육생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그들은 서로 도우며 때로는 실수를 하고 웃으며 배워갔다. 준혁은 잠시 교육장을 방문했다가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다. 하늘씨, 대단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모습이에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첫날 수업이 끝나고 한 교육생이 하늘에게 다가왔다. 원장님, 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화려한 드레스나 완벽한 매너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변화였다. 한 달이 지났다. 교육센터는 활기로 가득 찼다. 교육생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원장님, 제가 디자인한 첫 작품이에요. 한 교육생이 자신이 만든 원피스를 들고 하늘에게 다가왔다. 아직은 서툴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개성이 담겨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이 디테일이 독특하네요. 제 딸아이가 그린 그림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하늘은 미소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하던 것이었다. 단순한 기술의 전수가 아닌 각자의 이야기가 담긴 진정성 있는 작품들. 그날 저녁 준혁이 교육센터를 찾아왔다. 하늘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다음 달 패션위크에서 우리 교육생들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생겼어요. 하늘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하지만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지금까지 본 작품들은 정말 특별했어요. 진정성이 담긴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민서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제가 모델 섭외를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생들 중에서도 모델을 선발하면 어떨까요? 자신의 작품을 직접 선보이는 거예요. 하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건 교육생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하늘은 모든 교육생들을 모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가 생겼어요. 하지만 이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도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한 교육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는 해보고 싶어요. 제가 만든 옷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동안 항상 숨어 있었는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교육생들이 동의했다. 그럼 우리 함께 도전해볼까요? 교육센터는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서로를 도우며 작품을 만들어갔다. 준혁은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특히 하늘의 모습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프로젝트가 아닌 자신만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하늘씨, 준혁이 그녀의 사무실을 찾았다. 네?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늘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교만함이나 통제욕이 없었다. 대신 따뜻한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준혁 씨도 많이 변하셨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거죠. 완벽함이 아닌 진정성의 가치를. 밤이 깊어갔다. 교육센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밝은 빛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패션위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센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교육생들은 밤낮으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고 모델 연습도 열심히 진행됐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워킹은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에요. 민서가 모델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서윤이 무대 매너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가르침도 많이 달라져 있었다. 여러분의 개성을 잃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 쇼의 특별함이 될 거예요. 하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특히 교육생들의 작품에 담긴 이야기들이 감동적이었다. 이 원피스는 제가 어머니와 함께 갔던 놀이공원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패턴으로 만들었어요. 이 디자인은 제가 꿈꾸던 미래를 표현한 거예요. 준혁도 자주 들러 진행 상황을 체크했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단순한 감독이 아닌 진심 어린 관심이었다. 하늘씨, 잠시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인가요? 패션위크 날짜가 확정됐어요. 그리고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떤 제안인데요? 우리 쇼를 메인 이벤트로 하고 싶다고 하네요. 교육생들의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하늘의 눈이 커졌다. 메인 이벤트라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완벽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때 한 교육생이 급하게 달려왔다. 원장님, 큰일 났어요. 김미영 씨가. 하늘과 준혁은 재빨리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다. 미영 씨, 무슨 일이에요? 제 작품이 실수로 재봉틀에 끼어서 완성을 앞둔 드레스가 찢어져 있었다. 미영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이제 어떡하죠? 시간이 없는데. 하늘은 잠시 드레스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걸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찢어진 부분을 새로운 디자인 포인트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때론 실수가 더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다른 교육생들도 모여들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같이 해보고 싶어요. 미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동의 눈물이었다. 준혁은 이 광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구나. 서로를 돕고 실수조차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꾸어내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늘이 있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작업실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미영의 드레스를 새롭게 만들어갔다. 찢어진 부분은 오히려 독특한 레이어드 효과를 만들어냈고, 그것은 드레스에 특별한 이야기를 더해주었다. 패션위크 전날 밤, 교육센터는 마지막 점검으로 분주했다. 모든 작품이 완성되었고 리허설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늘은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직도 일하시나요? 준혁이 다가왔다. 아니요, 그냥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시나요? 하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처음 준혁 씨를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준혁도 그날을 떠올렸다. 꽃집 앞에서 우연히 발견한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때는 단순한 내기로 시작된 제안.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준혁이 말했다. 예전에 저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죠. 완벽함만을 추구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하늘이 그를 바라보았다. 준혁의 눈빛은 따뜻했다. 하늘 씨, 내일 쇼가 끝나면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요. 네? 이번에는 내기도 계약도 아닌 진심으로요. 하늘 씨와 함께 더 많은 꿈을 이루어가고 싶어요. 하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그때 민서가 테라스로 나왔다. 미안해요. 방해했나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하늘이 미소 지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정한 자신감이 무엇인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세 사람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경쟁도 질투도 없었다.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따뜻함이 있었다. 내일이 기대되네요. 민서가 말했다. 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하늘이 대답했다. 준혁은 조용히 하늘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소유욕이 아닌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내일의 성공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것처럼. 서울 패션위크의 아침이 밝았다. DDP의 메인홀은 이미 언론과 패션 관계자들로 붐이고 있었다. 두 번째 기회 프로젝트의 쇼가 오프닝을 장식한다는 소식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백스테이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교육생들은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있었고 스태프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됐어요. 하늘이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민서는 모델들의 워킹을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생 모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이야기를 걸음걸이에 담아보세요. 서유는 메이크업과 헤어를 총괄하고 있었다. 그녀는 각 모델의 개성을 살리면서도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세심하게 신경 썼다. 화려한 것보다 자연스러움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진심이 드러나도록. 준혁은 객석을 둘러보았다. 패션업계의 유명 인사들과 미디어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조금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다. 쇼가 시작되기 10분 전, 하늘은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생들을 모았다.
여러분 잠시만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각자의 꿈과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무대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의 진심을 보여주세요. 미영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찢어졌던 드레스는 이제 쇼의 하이라이트가 될 작품으로 변신해 있었다는 원장님, 우리가 먼저 감사드려야 해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갑자기 모든 교육생들이 하늘을 포옹했다. 그 순간 백스테이지에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였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하늘이 말했다. 쇼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모델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교육생이자 디자이너였다. 그녀가 입은 드레스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꿈이 담겨 있었다. 관객들의 반응이 달랐다. 이전의 패션쇼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감동이 있었다. 각 작품마다 담긴 이야기가 무대를 통해 전해졌다. 미영의 드레스가 등장했을 때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찢어진 상처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승화시킨 그 작품은 마치 그들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하늘은 백스테이지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준혁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완벽해요. 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한 거예요. 피날레가 다가왔다. 모든 디자이너와 모델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순간 객석은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그들의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쇼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꿈의 실현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으며 무엇보다 진정한 변화의 순간이었다. 패션쇼가 끝나고 축하 파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 파티는 이전의 화려한 행사들과는 달랐다.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원장님, 믿을 수가 없어요. 미영이 하늘에게 달려왔다. 방금 한 패션 브랜드에서 제 디자인을 구매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교육생들도 비슷한 소식을 전했다. 여러 회사에서 그들의 재능에 관심을 보였고 실제 계약 제안도 들어왔다. 다들 축하해요. 하늘이 말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민서가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늘씨, 정말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민서 씨도 우리의 소중한 동료예요. 앞으로도 함께해요. 서윤도 합류했다. 우리 이제 정식 학교를 만드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좋은 생각이에요. 하늘이 밝게 웃었다. 파티장 한쪽에서는 교육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자신감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때 준혁이 무대 위로 올라갔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특별한 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가 하늘을 무대로 초대했다. 이하늘 씨, 당신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내기로 시작했지만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다. 이제는 제가 당신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 여정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것은 더 이상 계약이나 내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네, 하늘의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민서가 가장 크게 박수를 치며 외쳤다.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찾으셨네요. 그 순간 하늘은 깨달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순환을 이루었다는 것을. 처음의 상처는 이제 더 큰 사랑과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파티는 깊어가는 밤까지 계속되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다. 더 많은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꿈, 그리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의 이야기를. 1년 후 봄날의 아침, 두 번째 기회 아카데미의 새 건물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개교식을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어요. 하늘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당연하죠. 이제 우리의 꿈이 더 큰 현실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사회 건물은 강남의 한 복합 문화 공간 안에 위치해 있었다. 1층은 교육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부티크, 2층과 3층은
교육장과 작업실, 4층은 사무실과 회의실로 구성되어 있었다. 개교식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과정의 졸업생인 미영이 연단에 섰다. 1년 전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패션을 배운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영의 브랜드는 이미 신진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었다. 다음으로 민서가 나왔다. 그녀는 이제 아카데미의 수석 트레이너였다. 처음에는 저도 의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닌 진실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서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이제 전국의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션 교육이 아닌 삶의 변화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이 연단에 섰다. 그녀의 반지가 봄 햇살에 반짝였다. 1년 전 우리는 작은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이제 더 큰 희망이 되었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더 이상 그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였다. 개교식이 끝나고 새로운 교육생들이 건물로 들어섰다. 그들의 눈에는 1년 전 첫 교육생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회학기의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각각의 사연은 달랐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바람이 벚꽃 잎을 흩날리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두 번째 기회 아카데미 옥상 정원. 봄날의 황혼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이고 있었다. 하늘과 준혁의 작은 결혼식이 막 끝난 직후였다. 이렇게 소박한 결혼식도 괜찮으시죠? 하늘이 준혁에게 물었다. 완벽해요. 우리답잖아요. 준혁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결혼식은 그들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그들이 함께 일구어낸 공간에서. 드레스는 첫 기수 졸업생들이 함께 만들었고 부케는 하늘이 처음 일했던 꽃집에서 준비했다. 민서는 축가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상처나 미움이 없었다. 대신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미영이 앞으로 나왔다. 우리 첫 졸업생들이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그것은 웨딩드레스였다. 하지만 일반적인 웨딩드레스와는 달랐다. 20명의 졸업생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한 조각씩 담아 만든 특별한 드레스였다. 이건 하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원장님의 결혼식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요. 하늘은 화장실로 가서 드레스를 갈아입었다. 거울 속의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의 완벽한 변신이 아닌 그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어울려요. 준혁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 꽃집에서 봤을 때처럼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파티가 이어졌다. 첫 기수 졸업생들, 현재 수강생들, 그리고 새로운 지원자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큰 가족처럼 어우러졌다. 서윤이 건배를 제안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민서가 덧붙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늘과 준혁은 조용히 옥상 한켠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다. 생각나요? 준혁이 물었다. 처음 내기를 했던 그날 하늘이 웃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 내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런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준혁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첫날 본 그 맑은 눈빛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더 깊은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사랑해요. 준혁이 속삭였다. 저도 사랑해요. 하늘이 대답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옥상 정원의 꽃들이 살랑거렸다. 마치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동화의 끝이 아니었다. 그들의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로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리라는 것을. 마치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러분, 하늘과 준혁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사랑과 성장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채널에서는 이처럼 삶의 진정한 가치와 변화를 다루는 이야기들을 매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